네, 파동 문제는 15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답만 먼저 확인할 친구는 앞에만 보시면 돼요.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정답입니다. 학습지 156페이지부터 학습지 160페이지까지 정답입니다. 제가 17번 문제는 풀지 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 표 EF0 진동수에서 굴절각을 세타 A가 아니라 세타 B로 변경하셔서 문제 꼭 푸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1번. 그림의 실선은 어느 한순간 파동의 모습인데요. 점선은 이 파동이 0.5초 후 이동했대요. 네, 봤더니 지금 요 마루인 지점이 얼만큼 진행한 모습인지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 여기까지가 반파장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파장. 여기 반파장. 그 다음에 요만큼이 4분의 1파장. 즉 4분의 1파장이 0.5초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럼 한 파장 지나갈 때는 2초 걸렸겠네. 얘가 죽이네. 라는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은 네, 진동수는 2분의 1초. 파동의 속력은 V는 F람다 또는 T분의 네, 람다. 람다가 어딨지? 여기 1cm가 정사각형이다. 그러면은 한 파장이 4칸. 그래서 4cm. 여기 4, 주기 2. 이거 맞는 거고 진폭은 주의하라고 했죠. 진동 중심부터 얼마나 올라갔어, 얼마나 내려갔어. 그래서 3칸.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1, 2, 3번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4번은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진동수가 이만큼이면은 주기가 4초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물결판은 얼마 시간이 지난 뒤의 모습이야 라는 걸로써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요 위치가 여기가 있잖아요. 그럼 4분의 1초만큼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1초 후 문제가 답이 없어요. 그럼 1초 다음에 한 주기가 지나면은 5초겠죠, 5초. 그러니까 이게 만약 1초의 모습이라면 그 다음번에 나타날 수 있는 거는 4초 후에 똑같은 모습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5초. 그게 아니면은 여기에 또 플러스 4초 한 9초 아니면은 13초. 이때 모습을 보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154페이지 5번입니다. 그림은 파장이 같은 단색광이 매질 1, 2에서 매질 3을 향해 같은 입사각 세타로 갔대요. 매질 1, 2, 여기 3이에요. 그랬더니 매질 1에서는 빛이 굴절되지 않고 전반사. 그러면 매질 1의 굴절률과 매질 3의 굴절률을 비교할 수 있죠. 누가 더 큰 거예요? 1번이 훨씬 큰 거죠.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매질 2는 세타보다 큰 각으로 굴절했대요. 얘하고 했는데 여기가 굴절각. 여기가 굴절각. 그럼 얘도 마찬가지. 매질 2와 매질 3의 굴절률 비교, 얘가 더 큰 거. 요거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요걸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자, 기억. 세 가지 매질 중 굴절률이 가장 큰 매질은 3번 아니겠네요. 3번은 제일 작은 거잖아. 그럼 누가 제일 클 것 같아요? 1번이랑 2번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네. 1번이랑 2번. 그런데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각인데 하나도 꺾여 들어가는 게 없다라는 거는 매질 1이 매질 2보다 훨씬 더 굴절률이 큰 거고요. 니은번 입사각을 세타보다 크게 하면 얘를 각도를 더 크게 한대. 그럼 굴절각 커지겠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90도에 도달할 수 있네. 그러면 전반사 가능해지겠네요. 니은번 맞고 디귿번 매질 1과 2로 했을 때 전반사 일어날 수 있어요. 매질 1의 굴절이 더 크니까. 얘는 이미 전반사가 이루어진 거고 얘는 지금 일부 굴절 반사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얘가 훨씬 더 똑같은 각도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미 굴절각이 90도 이상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매질 1에서도 매질 1과 2에서도 전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입사각, 굴절각, 그 다음에 굴절률 관계. 한번 잘 찾아보세요. 네, 제가 그냥 다 넘어간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고 여기 15번은 쉽지만 해주는 이유는 여기 서로 간섭이잖아요. 중첩과 간섭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봅시다. 최대 진폭이 5이내, 3이내가 반대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중첩되면 이쪽 변이와 이쪽 변이 합치는 거니까 최대 진폭은 2겠죠. 그리고 중첩된 이후 두 개의 진폭은 모두 4로 되는 게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파동의 독립성 진행한다고 했고요. 디귿번 중첩된 이후에 얘네들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좀 전에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네, 16번은 제가 따로 해주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건데 간선문이 생겼으니까 두 개의 파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뭔가 얇은 게 하나 있으면 직접 반사된 거 경계면 그 다음에 일부는 통과하겠네. 그리고 다시 반사된 거.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 단색광을 비출 때만 이러한 무늬를 얻을 수 있다. 네, 이거 맞아요. 백열등을 비추면요. 얘네들은 파장마다 종류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뚜렷한 무늬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좀 전에 해준 얘기고요. 그 다음 디귿번, 파장이 저 짧은 빛을 비출 경우에 무늬 사이의 간격은 이게 그 파장이 짧아지면 경로차도 짧아지고 무늬 간격도 그 작아진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니까 그냥 여기서 간섭문이 생기는 게 우리가 앞에서 빛의 간섭, 소리의 간섭에서 했던 그런 내용으로 같이 연결해야지 요 정도 수준만 기억하세요. 네, 157페이지. 물리2 기출문제라고 했지만 이 당시에 그 교육과정이 그 고1은 막 바뀌고 나서 고3은 아직 안 바뀌고 그래서 지금 약간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해당되는 범위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가지고 온 겁니다. 다음은 물결파 굴절 실험이다 라고 해서 오른쪽에 이런 그림 장치로 그 다음에 그림이 뭔지는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물결파 투영 장치 설치하고 진동수 F0인 평면파 발생시켜서 스크린의 모습을 관찰했더니 입사각 굴절각 측정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진동수를 이렇게 바꿨대요. 자, 영역 A가 이쪽에 지금 파가 진입해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애가 꺾여져서 나가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 이제 보기 보면서 설명할게요. 기억, 물의 깊이가 달라지는 곳에서 물결파 굴절이 일어난다. 그렇겠네요. 왜? 여기 지금 유리판 넣었잖아. 유리판 넣은 데서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번 세타 A와 세타 B. 여기서 요거 세타 B로 제가 바꿔서 문제 풀라고 했습니다. 세타 A와 세타 B는 어떤 각도의 차이가 생길까?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에 유리판을 먼저 놨어요. 여기가 얕은 곳. 그 다음에 깊어져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하얀색이 의미하는 게 파장. 여기가 파장. 파장이 더 어떻게 됐어요? 파장이 더 지금 커졌어요. 파장이 더 커졌어. 자, 여기서 여기도 영역 B에서 파장이 커진 거 확인돼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데 영역 A, 영역 B. 파장이 커졌네? 그럼 세타도 커지죠. 이거 우리 스넬의 법칙. 우리 알겠지만은 뭐 여기 영역 A니까 얘가 입사각, 여기가 굴절각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파장, 요런 관계잖아요. 요런 관계. 같이 연결돼요. 그럼 세타 B가 더 큰 거 맞고 기억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위에서 여기가 람다 제로일 때 여기가 2분의 3 람다 제로였어요. 진동수 F0일 때. 그렇다면 여기가 기억, 여기가 2분의 1 람다 제로. 여기 두 번째 경우. 네, 영역 A, 영역 B. 요 관계로 푸시면은 아마 4분의 3 람다 제로 나올 겁니다. 자, 157페이지 밑에 있는 문제예요. 2020년도 6월 모의평가. 그림과 같이 단색광이 공기 중에서 매질 1로 입사각 60도로 여기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인선, 수직인선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 입사각, 매질 2에서 공기 중으로 굴절각 세타로 진행. 굴절각. 공기에 대한 2의 굴절률은 루트 3, 루트 2. 얘는 지금 굴절률이 루트 2로 나왔는데 얘는 지금 모르는 상태. 그래서 그거를 기억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굴절률을. 자, 여기 좀 수학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수학, 산수. 여기가 지금 90도.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30도. 여기는 60도. 그럼 여기는 30도. 무슨 소리냐면은 이쪽에 굴절각이 나와요, 문제에.
법선과 이루는 입사각, 법선과 이루는 굴절각. 요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스넬의 법칙 써봅시다. N1 사인 세타 1은 N2 사인 세타 2. 근데 지금 문제에서 N1이 공기, 사인 세타 1은 60도, N2는 매질 1, 사인 세타 2는 30도. 제가 학교에서 한번 연습시켰는데 이게 돼야 돼요. 자, 그럼 공기의 굴절률 우리 상대적으로 1, 사인 30도, 그 다음 이거는 매질 1의 굴절률, 그 다음 사인 30도 집어넣으면 첫 번째 기억번이 해결이 돼요. 네, 공기에 대한 굴절률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얘 30도, 60도, 60도, 30도, 여기도 30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 굴절률 세타. 그러면 아까 썼던 요 식을 그대로 다시 니은번을 위해서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N2 사인 30도는 입사, N 공기 사인 세타 굴절. 그런데 문제에 공기에 대한 굴절률이 루트 2라고 했어요. 이거 집어넣으면은 사인 세타가 45도가 나와요. 그래서 니은번도 해결. 디귿 단색광의 속력은 1, 매질 1의 굴절률 루트 3, 매질 2의 굴절률 루트 2. 네, 그런데 우리 스넬의 법칙 보시면 알겠지만 굴절률하고 즉 V는 F 람다에서 파장하고 굴절률하고 서로 반대였던 관계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해서 정답 3번. 네, 158페이지 첫 번째 문제. 여기서 가 그래프 가지고 파장, 진폭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 그래프는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주기가 되는데 기억이 이제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x 이쪽으로 갔다는 뜻이야, 이쪽으로 갔다는 뜻이야. 이거를 못 찾게 되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려줄게요. 그림 나는 x가 2cm에서 y를 시간의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요 지점. 요 지점을 앞으로 얘가 어떻게 진행했는데 이걸 따지는 거예요. x는 2cm에서 라는 게 이거. 얘가 지금 제자리에서 진동할 거 아니에요. 파동이니까. 우리 알겠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면서 오른쪽으로 갔네 왼쪽으로 갔네 이거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겠으면 한번 그려보세요.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 얘가 오른쪽으로 파동이 지나갔다면 점점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라면 얘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럼 봅시다. 여기 있는 요 2cm 이 지점이 위치가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얘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 파동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세요. 네, 이렇게. 그럼 얘 위치가 어디로 갔어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이거 맞는 거죠.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 2초일 때 요 문제는 주기. x 이꼴 4에서 이 4 위치가 어디입니까? 4 위치는 여기. 근데 2초가 지났대요. 그럼 한 주기가 지난 거잖아. 그럼 저 위치는 0인 위치죠. 뭐 니은번은 그냥 풀 수 있고. 요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자, 159페이지에 18번 보시면 이거 각도가 다 주어져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실험 가지고 A, B, C 매질들의 각각의 굴절률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다 보시면은 A, B, C 이런 식의 굴절률이 나와야 돼요. 굴절률 비교. 요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되면은 나머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했던 방법은 앞에서 해줬기 때문에 차분하게 하나하나 해보세요. 그 다음 160페이지 그림 가는 두 점 S1, S2가 서로 같은 진폭과 서로 반대의 위상으로 우린 학습지에서 똑같은 거 했거든요. 똑같이 마루로 시작했는데 얘는 서로 반대의 위상으로 발생된 두 수면파래요. 그 다음 S1과 S2 사이의 거리는 1m. 그래서 S1과 S2 사이를 보니까 여기가 한 파장, 여기가 한 파장이에요. 네, 요거 따지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얘 지금
점선으로 갔을 테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가 한 파장. 잠깐만. 얘 마루에서 시작. 여기가 골이구나. 골마루고 얘도 여기가 점선이 있네요. 여기 점선이 있으니까 얘가 여기 마루로 시작했겠네요. 여기도 하여간에 지금 한 파장, 여기도 한 파장이에요. 그래서 S1과 S2 사이 거리가 지금 두 파장이거든요. 두 파장. 근데 이 거리가 지금 1m래요. 그러면은 파장은 2분의 1. 그리고 여기 시간 따지면은 수면파 속력 니은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P 지점은 마루하고 골이 만나는 상쇄 간섭 지역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S1P에서 S2P까지는 지금 상쇄 간섭. 그 다음 위치가 거리가 똑같네요. 얘네들 경로차가 그림 보시면 여기 약간 측면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거리가 지금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하나, 두 개 간격. 그 다음에 Q 지점은 골하고 골이 만났어요. 지금 점선과 점선. 되시죠?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경로차가 없는 애고 얘는 경로차가 있는 애네. 여기 지금 이것만 봐서. 그리고 아마 따져보면은 경로차가 얘가 1.5 Q가 파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되고, 그 다음에 기억번. 나는 Q의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P 지점은 지금 상쇄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진폭이라는 게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당연히 Q의 변이를 따라가는 겁니다. 앞에서 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밑에 있는 10번.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스피커에서 진폭과 진동수가 동일한 소리를 발생시키면 x = 0인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생긴대요. 그런데 진동수가 F1, F2인 애를 발생시켰을 때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까지의 거리는 각각 2D, 3D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봅시다. 첫 번째 거는 이제 요 위치가 동일한 위치에서 똑같이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위치에서 측정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 2D라는 위치가 F1의 진동수를 가지고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위에서 있었던 물결파처럼 여기에서 여기 사이의 거리를 이게 따지는 건데, 요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 사이의 거리, 이게 원래 간섭 현상에 의해서 요 거리까지 따지는 게 있는데, 그냥 지금 쉽게 이해하면은 F1에 의해서 2D라는 거리로 그 보강 간섭이 생겨요. 2분의 람다1, 첫 번째 진동수에 의한 파장을 람다1이라고 할게요. 이거에 이제 짝수배가 생겨 라는 말이고, F2에 의해서는 3D라는 위치에 2분의 람다2라는 파장으로 짝수배가 생겨 요런 관계예요. 그러면 요걸로 뭘 알 수가 있느냐? 람다1과 람다2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V는 F람다에 의해서 파장과 진동수가 요런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고, 니은번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사이에 상쇄 간섭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보강 간섭 때 소리의 진동수는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의 진동수보다 크다. 진동수는 안 바뀌어요. 네, 진동수는 안 바뀝니다. 진폭은 커질 수 있지만, 왜? 보강이니까 이런 소리하고 이런 소리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폭이 커져서 큰 소리는 낼 수 있지만 진동수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